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럼입니다. 뭐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오늘 증시가 다시 재차 폭락했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코스피는 한 1.5% 정도, 코스닥은 그거보다 조금 이렇게 떨어진 부분인데, 자, 이미 떨어져 버렸고 금요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주말 동안에 다시 한번 잘 추스려서, 자, 10월 장을 한번 준비해 봐야 될 텐데요. 물론 오늘 10월 1일이었기 때문에 10월 장이 시작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시작됐지만 시작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일단 수출입 통계 먼저 한번 보고 기분 좋은 이야기 먼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통관 실적, 수출은 지난달까지 올해 27% 정도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 9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는 조업일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21일밖에 안 되는, 작년보다 이틀이 줄었죠. 하지만 수출은 16.7%, 20%를 살짝 하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수입도 수출액보다는 못 미치지만 증가율은 30%였던 이런 부분이고, 올해 토탈로 보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4,110억? 4,110억. 4,110억이 아니라 4,110만 달러.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니까 4,110억이 아니라 단위가 100만 불이기 때문에 4,110만 달러로 봐야죠. 4,110억. 총 지금 4,100억이 넘었고요. 4,100억 불이 넘었고, 지금 3개월 남았잖아요. 11, 12, 4분기만 남았는데 4분기에서 지금까지만 유지해줘도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 1,600억 불? 1,600억 불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보이니까 한 5천억 불 후반대, 수출이 올해 통상 5천억 후반대 정도 나오고, 수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5천억은 안 될 것 같고 4천억 후반대 정도 찍힌다고 하면 합쳐서 무역 1조 달러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상수지는 당연히 흑자고요. 남북교역 실적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우선은 이렇게 한번 수출입 동향을 기분 좋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종목을 깊게 들어가진 않고 증시 분위기라든지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뉴스나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 일단 우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수출입 통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쁜 거는 거의 없어요. 일부 경제지나 일부 전문가들이 내년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을 벌써부터 이익 성장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되더라도 글로벌보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보다,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심지어 대만도 마찬가지, 어떤 나라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더 좋을 거라는 거는 명확하나합니다. 물론 지금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이야기처럼, 야, 이거 경기가 회복이, 이건 코로나가 리오프닝이 계속 이렇게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면은
우려까지는 아니더라도 테이퍼링 일정이나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더 뒤로 밀리겠죠. 더. 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시장이 충격받는 부분은 악재인 건 사실인데 이걸 조금 길게 보자면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더 돌 거고 돈줄을 재는 그런 시기가 더 늦춰질 거고 어떻게 보면 기회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결코 나쁜 부분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시장에서 주식을 갖고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음, 야, 너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해야 되는데 왜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음, 그날 반드시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시장이 끝날 때는 우리는 절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절대라고 표현드리는 건 어폐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뭐 스윙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이 아닌 이상 절대적으로 포지션 정리해서 항상 현금을 갖고 있는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계좌에 항상 빨간불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런 계좌에 있는 빨간불 그거 제 돈입니까? 그 주식이잖아요. 주식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뭐 지수가 막 1% 넘게 막 2%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고 막 종목별로 뭐 4% 5% 우습게 떨어지는 시장에서 주식 갖고 있다고 돈 보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자, 시장이 끝나는 순간에는 우리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지 이 가치 변동이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주식을 들고 있다면은 밤사이 지금처럼 글로벌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글로벌적으로 뭐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든지 이거 회복 속도가 물음표인데 여러 가지 뭐 기술주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도 뭐 뜨뜻미지근한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을 우리가 굳이 갖고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초단타 종목이든 스윙 종목이든 중장기 종목이든 자, 시장이 끝났을 때 조금 뭐 고점에서 밀린다 싶으시면 다 익절하는 거죠. 파도 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자, 야, 새로운 막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쉬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습관을 들이시면은 항상 뭐 생각하는 그 목표 가격, 목표 주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허상이고 오아시스 신기루입니다. 거기에 다 거기에 터치할 때까지 뭐 쭉 기다리고 있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한 부분이고 욕심이고 집착일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항상 현금을 갖고 있는 버릇을 음, 이번 기회로라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미국이요, 아시아 시장도 휘청거렸다. 이제는 뭐 헝다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휘청거리는 부분이어서 뭐 일본도 대만도 2%대 하락이라고 뭐 머니투데이 리포트 보이고요. 뭐 중국과 홍콩은 휴장, 뭐 미국 증시에 따라 다 급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코스피도 뭐 3000선이 무너질 것처럼 3010, 3020 근처였던 것 같고 자 코스닥은 당연히 1000포인트 무너져서 뭐 980 뭐 이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 부분 뭐 오전 시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살짝 짚어보면은 뭐 조금 지지부진하게 이게 반등인 것 같지도 않게 전날 반등을 했다가 여러 가지로 뭐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라든지 뭐 미국 증시가 약세라든지 뭐 국제적인 국채 금리 가격이 오른다든지 뭐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나스닥에서 약세를 보였다든지 다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 이맘때 말씀드릴 때 뭐였나요? 미국 선물 뭐 다우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 다 플러스권이에요. 0.5, 0.6 이상 다 플러스권이었는데 다시 다 마이너스권으로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이런 어떤 세계적인 경기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시 체계고 다 개방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일부 개미 투자자분들께서는 우리는 공매도가 너무 심하다. 이거 완전 뭐 무차입 공매도인지 뭔지 무기간 응? 주식 빌려가지고 기간도 없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공매도 치면 그냥 주가는 쭉쭉쭉 떨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저도 공매도에 대해서 1도 편들지 않습니다. 공매도 빨리 제도를 손봐야 되는데 올해 초에 5월 달에 공매도를 제기한다면서 뭐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끔 뭐 조금 만들겠다 했었는데 뭐 지금 공매도 개인들이 때릴 수 있는 물량 뭐 0.1% 뭐 0. 몇 프로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의미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잡고 있는 시장이고 얘네들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감독하는 뭐 금융위원회든 금감원이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않아요. 그냥 여론에 떠밀려서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그냥 하는 신용, 하는 척만 하는 거고 지금은 이런 주식 쪽으로 이슈가 크게 없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뭐 대선 관련돼서 뭐 비리 터지고 뭐 커넥션 터지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지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죠. 오히려 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 더 많이 가졌지.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부동산 진짜 가진 자들이 어떻게 보면 복마전 같은 거고요. 뭐 대장동이나 이런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돈 놓고 돈 먹기예요. 물론 주식시장도 돈 놓고 돈 먹기지만 훨씬 투명하고 훨씬 지능적이고 훨씬 패턴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눈먼 돈이 아니라 노력하는 만큼 공부하는 만큼 분석하는 만큼 이런 어떤 체계가 잡힌 시장으로 움직여야지 맞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자, 뭐 시가총액 뭐 상위 종목 대다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LG화학, 뭐 카카오, 네이버 요거 빼고는 대부분 약세였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조금 요 종목들은 그래도 반등이 나왔던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10만원을 살짝 지켜주는 분위기였고 조금 삼성전자가 낙폭이 조금 심해지면서 뭐 73,000원? 73,000원도 무너졌나요? 뭐 요렇게 봤었는데 뭐 자세하게 종목도 한번 다음 시간에 짚어보겠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나스닥이나 전반적으로 뭐 S&P 500 지수나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 게 있고요. 뭐 인플레 우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자 기본적으로 지수를 볼게요. 자 3020도 깨졌네요. 3019포인트였고요. 1.6% 떨어진 채 코스피가 마감됐고 자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에 더 떨어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더 떨어져 버리는 이런 금요일 시장 어제 제가 조금 희망적으로 금요일 시장이지만 10월의 첫날이고 여러가지 이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출입 통계가 나오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희망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역시 금요일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냥 뭐 주구장창 뭐 기관들이든 뭐 외국인들이든 물량을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뭐 3천억, 4,800억, 뭐 7천억 가까이 매도를 때리는 상태고 개인만 7천억을 그냥 온몸으로 받은 그런 부분인데요. 자, 저는 뭐 다음 주에 증시가 뭐 반등할 거라고 기본적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 뭐 960억, 250억 합쳐서 뭐 한 1200억 정도 그냥 뭐 무지막지하게 매도를 때리는 상태고요. 자, 이런 시장에서도 뭐 혹시라도 오르는 주식은 올랐겠지만 한번 볼까요? 코스피에서는 뭐 선도전기, 신원, 선도전기, 신원 이쪽은 남북경업주 쪽 아닌가요? 뭐 동화약품, 키다리 스튜디오
여기 뭐 잡다하게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잡다하게 붙어 있는 거는 어지간하면 쳐다보지 마세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강토건도 마찬가지인데, 남강토건. 부국철강 삼북토건. 뭐 이낙연 테마가 다시 뜨나요? 이낙연 테마 다시 뜹니까? 어쨌든 뭐 명확하게 별다르게 코스피 쪽에서 뭐 상승 흐름이 보여주는 뭐 테마나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코스닥 쪽도 뭐 위메이드, JST나도 남북경업주잖아요. 바른손 ENA, 바른손 쪽에 뭔 일 있나요? 별다르게 뭐 방향성이 잡히는 건 제가 봤을 땐 없습니다. 아난티도 마찬가지 남북경업주고. 그나마 뭐 김정은이 언급한 부분으로 일단은 뭐 10월 달에 통신선을 회복할 거고, 뭐 전반적으로 관계 진전을 만들려면은 분명하게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적대 정책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 서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도와주려는 입장, 조금 도와주려는 입장이고, 미국은 안 돼, 안 돼. 너네들 먼저 명확하게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한 선조치를 해. 선조치를 먼저 해야지 우리는 협상할 수 있어. 이게 미국 입장인 거고, 북한은 반대 입장이에요. 선조치는 개뿔. 니네가 먼저 대북 적대시 정책, 뭐 대북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성의를 보여. 선조치, 성의 먼저 보여. 선조치, 성의 먼저 보여.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책받기를 돌고 있고, 우리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솔직히 아싸리 진짜 대화를 할 거면, 남북 대화를 할 거면은 뭐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뭐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미국 쪽 스탠스를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파격적으로 우리 민족끼리라는 어떤 그런 이니셔티브를 잡고, 뭐 여러 가지 뭐 철도 연결이 됐든 뭐 보건 사업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뭐 의료나 뭐 여러 가지 뭐 개성공단이 됐든 관광 사업이 됐든 파격적으로 뭔가 지금 트럼프 때처럼 뭔가 진짜 탑다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파격적인 그런 제안이 나오지 않는 상 돌파구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냥 계속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전혀 뭐 남북경업주가 절대 안 움직일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조금은 뭐 그렇게 막 파괴력 있게 움직이기에는 조금 힘겹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뭐 지금 트렌드 랭킹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H&M, 한국BNC, 북악약품, 카카오, NC소프트, CIS, 현대중공업, SKC, 국전약품 아시다시피 좀 요즘 최근에 좀 핫한 종목이긴 한데 뭐 저는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현대중공업도 조금 가격이 밀리는 느낌, GIS도 마찬가지고요. NC소프트 뭐 60만 원대로 회복됐다가 다시 바로 50만 원대로 떨어졌고요. 북악약품 여전히 이제 임상 중단한 그 여파로 결과적으로 치료제 코로나 먹는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포기했죠. 한국 BNC도 뭐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이 갈 때는 또 멋지게 가는데 떨어질 때 뭐 16%를 떨어진다고요? 뭐 어떤 소식이 있어서 16%를 떨어진지 살짝 볼까요? 자,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한국 BNC. 아시다시피 뭐, 그 콜라겐이나 뭐죠, 그쪽으로?
그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성 미용 쪽으로 제품을 만들던 회사에서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제 코로나 쪽으로 힘을 주면서 이제 조금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한국 BNC 세계 최초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FDA 승인 신청 임박의 강세. 임박이라며 왜 임박이라며 왜 16% 떨어졌어? 그래 놓고 자 그래 놓고 떨어졌다는 거 뭔가 뭐 악재가 터졌다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자, 이 정도면 시에도 기대해야지 마라. 방금 팔고 봤는데 한번 크게 난리 날 것 같다. 뭐 이분은 종가 입성하고, 부강 때문에 투심이 유축돼서 투매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공포에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네요. 뭐 물론 나름대로 베팅해 볼 만한 뭐 가치는 있죠. 어차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당연히 시장이 끝났을 때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지금 종가 베팅을 하신 거잖아요. 어, 종가 베팅의 이유가 확실하다면은, 종가 베팅은 이 현금 확보, 이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포지션 정리해야 되는 그 부분과는 또 별도의 매매 스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종가 베팅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이 종가 베팅을 한 그 어떤 이슈라든지 확실한 소스, 모멘텀이 어느 정도의 확률이는 거죠. 어느 정도. 뭐 FDA 승인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이 한국 BNC가 지금 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랍을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국 BNC가 개발할 만한 파괴력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본다면은, 솔직하게 조금은 기본적으로는 살짝 찌라시성이 아닌가. 일단 주가는 일단 뛰었고, 주가를 띄운 그 돈으로 뭐 여러 가지 이 한국 BNC에 도움되는 뭐 설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영 자금도 쓰고, 뭐 이렇게 돌리면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을 하면 그나마 한국 BNC는 좀 건전한 회사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이번이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이번 한번 해먹고 뭐 기업 가치는 나도 모르겠고, 뭐 요런 마인드. 뭐 대주주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암암리에 뭐 차명 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분 정리하고 고점에서 뭐 요런 식이라면은 뭐 글자 그대로 신라젠 마인드인 거죠. 신라젠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라젠은 증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과연 뭐 한국 BNC가 어떤 쪽을 선택하고 FDA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의심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뭐 FDA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고, 가능성이나 누구나 다 열려 있죠. 근데 그 가능성이 10%에서 20%도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막 될 것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될 것 같은 기업들. 그 될 것 같은 기업들이 10%에서 20%예요, 확률이. 그 될 것 같은 기업들 중 10개 중에 한두 개만 결과적으로 이 임상이 끝나고 신약을 개발해서 돈을 버는 거고, 될 것 같은 기업들 중에서 8개에서 9개가 다 무너지는 거죠. 이 될 것 같은 기업까지 가는 것조차도 힘든 거고, 뭐 저는 조금은 50대 50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은 조금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한국 BNC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뭐 부강약품 사례를 봐도 그렇고, 이전에 뭐 티슈진이나 뭐 신라젠이나 뭐 HLB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렸던 에이프로젠 제약도 마찬가지죠. 에이프로젠 제약은 약을 일본에서 만들어서 판매 승인까지 나와서 팔고 있는데도 매출에 대한 얘기가 1도 없어요. 이 약을
조금 한국으로 들여와서 한국 국내 판매 승인이나 이런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몇 년 동안 1도 이야기가 없고, 이게 무슨 약 파는 회사입니까? 글자 그대로 찌라시 날려갖고 제품 약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이빨 까는 약만 파는 회사죠. 그래갖고 주가 부양시키고 뭐 회사채 발행할 수준이 안 되니까 전환사채, 뭐 유상증자, 뭐 이런 식으로 주식으로 장난질 쳐가면서 계속 회사 자금 돌려막기 해가면서 이 주식들한테, 이 주주들한테 빨대 꽂아놓고 쭉쭉 빨아먹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경계는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오늘 뭐 영상 진행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코로나 수혜주라든지 반도체 수혜주, 여러 가지 정책이나 디지털 관련된 부분 이쪽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고, 대선 테마도 뭐 영화금속이 조금 충격적으로 떨어지는 부분, 경남스틸, 대장주급인 경남스틸도 거의 10% 가까이 밀린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시장의 충격도 있고, 뭐 이 세력들도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충격이 나오니까 이 한 종목만 작전을 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물렸거나 뭐 다른 쪽에 설거지, 여러 가지 자금을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 뭐 순간적으로 자금을 뺐다 다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출렁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 멘탈이잖아요. 우리들 이 투자하는 분들의 멘탈이기 때문에 이 멘탈 관리하는 부분으로 봐도 항상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좋습니다. 주식을 쥐고 있는 것보다는 이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은, 자, 계좌에 빨간불이 찍혀 있으면 그냥 흐뭇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계좌에 빨간불이 찍혀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파란불이 찍혀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파란불이 찍혀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파란불이 많기 때문에 빨간불이 찍히면은 그 빨간불을 빨리 현금화 시키려고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조금 더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계좌에 빨간불이 찍히는 순간, 자,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이게 지금 고점에서 꺾이는 건지 지금 고점에서 지금 더 갈 수 있는 건지 그걸 잘 판단하셔서 팔지 말지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흐뭇하게 즐긴다는 거죠. 그 상황을. 계좌 빨간불이 문제가 아니라 내 현금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오늘 뭐 빨간불 들어온 종목만 쭉 제가 한번 보면은 PB파마가 조금 자리를 이제 잡는 것 같습니다. 2만원 후반대에서 자리를 잡고, 다들 아시다시피 스푸트니크 관련돼서 우리나라 이제 이 양쪽에 컨소시엄, 뭐 휴연스 컨소시엄이나 뭐 한국 크로스 컨소시엄 이쪽에서 어떻게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오면은 바로 상업 생산 들어가가지고 진행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바닥이 잡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상승 모드로 전환되지 않을까, 딱 변곡점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때 좀 잘 보셔야죠. 자세한 얘기는 종목별로 영상 찍을 때 말씀드릴 거고요. 뭐 네페스가 빨간불이 찍히긴 했지만 뭐 이게 빨간불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도 빨간불이 아닌 부분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역시 자리대는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브랜드 파워도 있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뭐 국내 1호 백신 이런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약세장에서도 강하게 버텨주는 그런 느낌 있는 부분이고, 동신건설도 뭐 거래량은 없지만 그래도 더 빠지진 않고 버텨주는 그런 느낌이고, 유바이오로직스도 뭐 버티기는 버팁니다. 뭐 오늘 뭐 6만원도 보여주긴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오버슈팅, 설거지하기 위한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오버슈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 긍정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일단은 살짝 끝물 느낌. 저는 계속 뭐 유바이오로직스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유바이오로직스 제가 말씀드린 영상 안 보시면 되시고요. 저랑 토론으로 배틀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어떻게 멘탈을 잡고 건전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영상을 들어주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첫 시간 뭐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나 저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다 한 번씩 짚어드렸고요. 뭐 다음 시간부터 종목별로 쭉 새로운 브리핑 자세하게 진행할 거고요. 오늘 아주 IB 투자 이 종목 심층적으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신 분이 있어서 조금은 제가 알고 있는 아주 IB 투자에 대해서 모든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시간에 진행할 거고요. 자, 이렇게 영상 진행할 예정입니다.